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1번부터 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61번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택 그리고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부분 2번에 보면 1번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그죠? 뭐였죠? 준상이 그죠? 준상이 오준상 그죠? 오피스텔 오준상 그죠?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에 해당합니다. 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62번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그렇죠. 독수리 오영제 기억나시죠?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 구성에 관해서 시장 군수한테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조합은 뭐죠? 인가를 받아요. 조합은 인가를 받지만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는 인가가 아니고 뭐죠?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63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립 기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인 거 아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한 명이 2개의 주택 또는 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뭐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이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 그렇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답은 4번이고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64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 다음 날 확정합니다. 2번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얼마요? 4%에 해당하는 기억나시죠? 아니 해주면 얼마 줄 건데? 4달러. 얼마 줄 건데? 4달러.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번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기억나시죠? 청산금 지급에 대한 권리, 청산금 권리, 청산금 권리 부분. 그렇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65번 주택법입니다. 등록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자, 대지 조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자는 얼마죠? 연간 20호, 단독주택일 때 25. 그 다음에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대지조성 사업은 얼마죠? 1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외우면 돼요? 등록하는데 비용 얼마다? 21만 원, 21만 원, 21만 원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외우는 개념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답을 찾아야 2번, 3번, 4번, 5번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3번은 여러분 아시죠?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자 부분 중에 하나가 등록할 수 없는 자는 말소하고 실형, 말소하고 실형, 말소하고 실형 이 두 가지만 몇 년? 그렇죠. 2년입니다, 2년. 말소하고 실형만 몇 년? 2년. 말소하고 실형만 몇 년? 2년이 된다는 거. 그렇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증에 대여 등을 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자, 조심하실게요. 오, 이상하다. 말소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대여한 경우하고 대여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대여한 경우가 등록증 대여 등을 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렵죠.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1번, 2번, 4번, 5번을 다 알 필요는 없고 3번만 핵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그렇죠.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받을 때의 조건은 80%예요. 사용권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67번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이거는 3, 4, 5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3번처럼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구간은 그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하는데 4번처럼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 공구 있죠. 외 공구 그러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처음 받은 거 말고 다음 공구는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돼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68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 있죠.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가 핵심이죠. 어디에서? 공공택지에서.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격 제한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격 놓으면 택지비하고 건축비 합친 거.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건축비는 뭐 나와 있듯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5번째,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되는데 반드시 공시해야 됩니다. 그게 하도록 돼 있어요. 69번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도시개발 채권은 이 주택법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시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4번이 답이 되고 70번 리모델링 허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문제 없는데 3번 보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인데 안전진단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뭐죠? 증축형 리모델링. 그러니까 우리 대수선이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고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처럼 안전진단을 요청해가지고 안전진단 요청하게 되면 그 가능한 여부를 체크하고 안전하는 것은 증축형입니다. 증축형. 왜? 이거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대수선이 아니고 증축형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대수선 가능 여부가 아니고 증축 가능 여부를 위해서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1번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전매를 위한 필요한 단축권 중 하나. 자, 이거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전원. 무조건 전원이라는 부분 일부 없어요. 이혼하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뭐죠? 전원입니다. 전원 안 들어갔으면 틀린 1번 보세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전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1번 보시면 일부 틀렸어요. 3번 보시면 전원 들어갔죠. 근데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2년.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도 일부 틀렸죠. 전부. 5번 일부 틀렸어요. 전부. 2번 보시면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단독적으로 이거 전원이 이혼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했으면 주택을 그 배우자한테 그죠?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답은 2번. 72번은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 도, 동, 읍.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도시지역. 그리고 동읍인 곳. 동 또는 읍인 곳을 뭐한 경우.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인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그리고 도시지역이고 동읍인 경우일 때 그리고 이게 다 아닌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니고 동읍이 아닌 경우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게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 도시지역이고 동읍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전부 뭐한다? 적용합니다. 건축법을 전부 적용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게 아닌 경우일 때는 건축법의 일부를 제외한다는 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럼 그때 적용하지 않고 제외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건방진, 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거는 뭐죠? 건축선에 따르는 건축 제한. 방은 방하 지구의 건축물. 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 이 대는 대지에 대한 분할 제한. 그리고 도는 도로의 지정 폐쇄. 그리고 변경에 관한 내용. 이런 법률 부분은 일부 제한합니다. 그런데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것만 적용.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5개 부분. 이걸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번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닌 경우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럴 경우에는 건축선에 대한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건축선. 맞죠? 이거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 안에 계획관리 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된 경우일 때는 방화지구 안에 부분을 그러니까 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획관리라는 것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지역 외 지역.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니죠. 아닌 경우일 때는 이 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3번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연녹지 지역이 뭐죠? 자연녹지 헷갈리면 안 돼요. 도시지역인 거예요. 이거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인 것이죠. 그럼 건축법 모두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4번 농림지역 안에 동읍지역 동읍지역은 건축법 모두 적용하죠. 그렇죠? 적용받는다는 거.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죠. 도시지역 외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일부 제외하죠. 그 중에서 대지 분할,
대지 분할 제한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70번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 됩니다. 13번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 건 신축이죠. 1층인 기존 건축물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하면 층이 늘어났죠. 그럼 중축이죠. 이게 신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답이고 3번 60제곱미터인 기존 단독주택 전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 대지에 60 그대로 축조하면 개축이죠. 홍수로 인해서 건축물의 재해죠.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멸실된 종전 건축물보다 크게 축조하면 그거는 뭐가 돼요? 신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이동식 목조주택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에 옮겨는 이전입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건축법상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이거는 금방 나오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2년. 기억나시죠? 허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부 다 2년, 신고는 1년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75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 변경입니다. 일단 1번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 것은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안에 단다다 단독주택 용도에 속하는 거죠. 다가구가 단독주택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 용도 안에 속하는 경우는 기재물 대장,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조차도 하지 않아도 돼요. 2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바꾸는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허가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한 경우니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신고죠.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허가죠.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자동차는 맨 위에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이렇게 되니까 맨 위에 가죠. 그럼 이거 허가죠. 허가. 신고가 아니고. 76번 문제, 까다로운 문제인데 건축법령상 A시 자연독지 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대지의 2층인 연면적 180제곱미터의 전원주택을, 그럼 이거 자연독지 지역 동그라미하고 전원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A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돼요? 도죠, 도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내시는 어떻게 돼요?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도지사한테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만약에 허가받기 위해서는 사전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장한테, 허가권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건축주는 A시장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A시장한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A시장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신청 시 건축사가 설계한, 그죠? 항상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설계 도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A시장이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용도가 전원주택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도지사 나올 때 자수하죠. 뭐 누르고 1003번 누르고 누가 수기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일 때 이거예요. 이거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지사가 지정한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수기가 또 뭐죠? 자수하는 게 있고 교주, 교육환경하고 그렇죠? 수질환경 두 가지 나오죠. 그럼 이거 다 수기, 숙박하고 위락시설이에요. 근데 전원주택은 숙박, 위락시설 아니잖아요. 그럼 전원주택은 용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승인 받아야 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A시장에게 착공신고해야 돼요. 항상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할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시장한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죠. 그래서 4층 이상이 아니어야 허가를 할 수 있다. 맞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맞는데 1에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축조를 신고한 후 착공해야 되고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건축주에 알려야 돼요. 그리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78번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51조에 따르는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맞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다 맞는 건데 5번이 왜 틀렸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도 인정하는 지정하는 구역을 하는 자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없어요. 안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9번 농지법에 대한 내용인데 대리경작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요.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지정 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신청합니다. 3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얼마죠? 20%가 아니고 10%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의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되고 답은 5번이죠.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얼마?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0번 문제는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행위를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억,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는 토지 이용 행위 맞죠? 맞죠? 토지 이용 행위 맞습니다. 농업진흥지구니까. 그리고 니은, 관광농업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돼요. 근데 2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2만이야 그럼 틀린 거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말 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은 3,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럼 3,000제곱미터 미만이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리얼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럼 1만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만 제곱미터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만약에 5,000제곱미터다 그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귿 같은 경우도 2,000제곱미터인 경우라고 한 거지 2,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만은 포함이 일단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이 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부분하고 해서 우리 2회 전국 모의고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모의고사 2회입니다. 2회 부분 보고 점수가 뭐죠?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누구죠? 재수생들, 삼수생들. 왜? 지금까지 반복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지금 점수 자체가 한 3, 40점 정도 40점 정도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제 점수가 이제 언제 가야 되냐면 한 7월 달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점수가 뭐죠? 공법 같은 경우에는 한 60점 이 정도 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 점수 나온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에 익숙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모의고사는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